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소리내서 말하기, 종이에 원하는 것을 100번 쓰기,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진짜로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부터 써보고 말하고 실천해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무작정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이에 100번 쓰기, 소리내서 반복해 말하기 같은 쉽고 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술에 여러분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게 뭐냐면요, 바로 프레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프레이밍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프레이밍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가난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난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가난은 그 사람의 행동 방식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대신에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언어의 프레임으로 출발해야 최소한 방향이라도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구체성은 매우 부족합니다. 부자가 될 거야 대신 부자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인 동사로 설명하면 좀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부동산 책을 읽고 공부해서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와 동사를 섞어서 말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연인과 헤어졌어요. 소위 차인 거예요. 빨리 이런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별의 아픔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거든 자신이 피하고 싶은 생각과 행동에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행동은 프레이밍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무의식이 되고 행동을 낳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 술을 끊고 싶다면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더 나게 될 테니까요. 차라리 술을 같이 마시는 친구를 끊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프레이밍을 자신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프레이밍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속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뇌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기술을 익혀볼게요. 이건 신비한 주문, 미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학일 뿐이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소위 위약 효과 혹은 가짜약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저 배 아픈 사람에게 단순히 비타민을 복통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면 진짜 배 아픈 게 괜찮아졌다라는 정도? 우리는 그 정도 효과로 알고 있죠.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 무릎 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요, 무릎 수술을 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줬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무릎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실제 수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논문도 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거든요. 2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노인에 대한 영상을 보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레드불 같은 익스트림 영상을 시청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난 뒤에 복도로 나가는 모습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들에 관한 영상을 본 그룹은 걸음걸이가 느렸고 허리와 어깨가 구부정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노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액티브한 영상을 본 그룹은요,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팔은 힘차게 휘젓는 등의 활기찬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의 작은 단서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 주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현재 상태로 정의를 하죠. 만약 연봉 3천인 사람은 나는 연봉 3천인 사람이야 라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연봉 2억의 핵심 인재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현재 상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규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먼저 자기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규정하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상상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훈련에는 상상을 통한 훈련 기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상만으로도 실제 훈련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뇌가 이런 점에서 정말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뇌라는 녀석을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속이는 거죠. 원래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부자니까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자기가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어떤 메시지와 환경에 노출시키느냐에 관한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버는 사람, 즉 부자들의 언어와 행동, 환경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스스로를 이 영향력의 스팟 안쪽으로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어울리는 주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100번 쓰고 수시로 소리내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도 이런 메시지 노출 전략의 일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말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맞아요.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프레이밍이에요. 그리고 이 프레이밍의 기술의 핵심은 적극적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착각하는 거죠.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뇌를 속인다고 했죠. 그래서 종이에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하라고 했던 겁니다. 뇌를 속이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의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결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뇌를 속이고 생생하게 상상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뇌를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가가 해야 하는 일과 그 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과연 구체적인 상상이 가능할까요? 뭘 알아야 그걸 원하든 상상하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상에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입니다. 바로 몇만 원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부와 성공을 얻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꾸준히 독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상의 단서를 얻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쓰고 말하고 그런 거 할 시간에요, 차라리 이 상상의 재료를 뇌에 흡수하는 데 사용하세요. 독서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 자,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먼저 소유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집중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착각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방식을 실천해야 될 그 할 일의 목록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거리에서 나에게 길을 묻는 행인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절한 태도로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행동이 다시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불행한 사람은 그 역순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친절하게 되고 그 불친절함은 불행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먹잇감이 되는 거죠.